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32회 도쿄올림픽이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올림픽 개최 여부에 가장 마음을 졸였을 분들이 조직위원회와 참가 선수단일 듯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졸였을 분들은 엄청난 비용을 내고 도쿄올림픽 스폰서를 따는 업체들이 아니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로 이미 사상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록에 남을 제32회 도쿄올림픽에 난민팀을 포함하여 206개 선수단, 1만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선수단 참가 규모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중국은 올림픽 참가 선수단 사상 최대 규모인 777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보다 약 3배의 규모인데요. 최근 중일 관계도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6개월 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 중인 중국의 입장이 반영되기도 하였지만 중국의 유난스러운 스포츠 사랑이 돋보이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포츠에서 경기력은 물론 선수의 재능과 더불어 평소에 피땀 어린 훈련의 결과겠지만 소위 말하는 장비빨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추어뿐 아니라 프로의 세계에서도 통합니다. 스파이크 축구화로 독일팀을 우승으로 이끈 아디다스와 에어조단 농구화로 최고의 대박을 낸 나이키처럼 스포츠웨어는 경기력 향상에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장비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럼 오늘은 중국 국가대표팀의 오른쪽 가슴에 달린 이 마크의 주인공을 알아보죠. 중국의 올림픽 출전 역사를 보면 1978년 개혁개방을 실시한 후 1984년에 공산권이 대부분 보이콧했던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특이하게 참가를 했어요. 중국은 이 대회에서 종합 4위를 기록한 이후 제24회 서울 올림픽에서 종합 11위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나서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종합 4위, 제26회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종합 4위, 제27회 시드니 올림픽에서 종합 3위, 제28회 아테네 올림픽에서 미국에 이어 종합 2위, 제29회 베이징 올림픽에서 미국을 제치고 대망의 종합 1위를 차지하고 제30회 런던 올림픽에서 다시 종합 2위,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올림픽 무대에 등장하던 이때부터 중국의 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1987년에 제일 먼저 엑스텝, 중국명 터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중국의 유명 체조 선수 이름을 딴 미닝이 나오고 그 다음해인 1991년에 안타가 등장하게 되죠. 이 마크의 주인공이 바로 안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브랜드 이름만 봤을 때는 야구용품 전문업체인가 싶었는데 야구의 안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안타의 중국어 이름을 보면 편한 안에 밟을 탑, 아마도 걷기 편한 신발을 모토로 브랜드 이름을 짓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안타는 현재 최고 경영자인 띵스총이 아버지인 띵허무와 큰형인 띵스자와 함께 창업했는데요. 그냥 가족 기업이었고 평범한 소규모 신발 공장이었습니다. 창업주인 띵스총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2000년 되면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각종 외산 브랜드 스포츠용품의 OEM 제작을 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빠르게 익혀나가고 있을 때였는데요. 어차피 기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탁구는 중국의 국민 스포츠입니다. 전 국민이 탁구를 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기에 중국에서는 크고 작은 탁구 대회가 항상 열려서 중국 국영 중앙방송의 스포츠 채널인 CCTV 4번에서는 거의 1년 365일 내내 탁구 중계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안타는 당시 24살이었던 중국의 탁구 국가대표 콩링후이와 광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안타의 광고 모토는 我选择我喜欢이라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 라는 뜻의 모토였는데요. 당시 무명의 안타 브랜드가 개성을 중요시하기 시작하는 중국의 신세대 소비자들을 겨냥한 광고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콩링후이는 결승 5세트까지 가면서 극적으로 금메달을 거머쥐게 되고 我选择我喜欢을 포효하면서 안타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콩링후이의 광고가 돌풍을 일으키며 안타는 1998년 연 2천만 위안의 매출에 불과했던 것이 1999년에는 1년 만에 2억 위안으로 10배 뛰어 올랐으며 2006년에는 12.6억 위안으로 성장하여 2007년에는 드디어 홍콩 증시에 상장하기에 이릅니다. 올림픽에서 선수단들이 공식적으로 착용하는 복장은 정장, 경기복, 시상복으로 구분되는데요. 선수단의 정장에는 통상 국기나 국가를 상징하는 표식이 붙지 브랜드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경기복에는 브랜드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브랜드 노출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해요. 따라서 시상복이 브랜드 노출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으며 국가대표팀의 아이덴티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과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는 대략 이런 시상복을 입었는데요.
당시 중국이 아직 패션과 브랜드에 눈을 뜨기 전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2004년 아테네 올림픽까지 연속 4회를 당시 중국의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였던 리닝이 장식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 시상복의 협찬사는 갑자기 아디다스로 바뀌게 됩니다. IOC의 규정상 협찬사의 협찬 금액은 노출하지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대회에 기대를 가지고 있던 중국 스포츠 브랜드들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이때 베이징 올림픽의 홍보를 놓친 안타는 미래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즉 안타 키즈를 론칭하여 어린이들이 안타 키즈를 입고 꿈을 키워가며 나중에 안타의 소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일까요? 4년 뒤인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중국 대표단의 시상복은 모두 안타가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안타는 세계의 거대한 시장이 된 중국에서 안타 고유의 브랜드뿐 아니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유통 채널이 되는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2009년에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글로벌 고급 브랜드인 휠라의 중국 라이선스를 획득, 2015년에는 젊은이를 위한 영국의 도시 브랜드인 스플렌디를 유통하고 2016년에는 일본의 아웃도어 브랜드 데상테의 중국 라이선스를 획득했으며 2017년에는 코오롱 스포츠와 중국 내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평범하게 시작했지만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온 안타는 드디어 중국 스포츠 브랜드 1위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이제는 시가총액이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아디다스를 넘보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 제품을 선호하는 구어차오에 힘입어 안타 스스로도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지만 눈에 띄는 점은 K 브랜드인 휠라와 코롱 스포츠가 안타의 성장을 상당 부분 견인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쪼록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렇게 좋은 협업 모델이 많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통해 브랜드들은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하는 행동이 미워서 도쿄올림픽이 더 개판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했지만 코로나에도 방사능에도 더위에도 일본의 텃세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는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건강하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